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내려지는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폐쇄되는 내부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특히 이 코호트 격리 조치가 주로 내려지는 요양원 등 사회복지생활시설은 혼자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많아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격리된 사각지대의 문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첫날인 오늘 코호트 격리의 위험성과 의학적 그리고 법적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조주연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코호트 격리 실험장이었던 청도 대남병원. 감염된 환자들은 방 하나에 6명에서 8명이 살던 상태 그대로 격리됐고 확진자는 100명 넘게 폭증했으며 타 병원으로의 이송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망자는 계속 나왔습니다. 첫 실험장의 실패 후에도 비슷한 사례는 이어졌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여주 라파엘의 집은 2주 넘는 격리 기간 동안 입소자, 직원 등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광주 SRC 재활병원은 27일이라는 최장기간의 격리 속에서 14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포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어제까지 32명이 확진된 가운데 다음 달 4일까지 코호트 격리가 시행됩니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던 입소자가 코호트 격리 중 감염돼 이후에 2차, 3차 검사에서 양성을 받는 사례도 상당수 확인됩니다. 청도 대남병원을 비롯해서 거의 100% 되는 사람들이 감염된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위생수칙 또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격리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씩 철저히 분리돼 격리되지 않는 이상 교차 감염은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지만 실제로 시설들은 1인 1실은커녕 침대를 2m 이상 띄워 배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코호트 격리는 같은 공간 환자 간의 상호 감염을 전제하면서도 시설의 한계와 비용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치인 겁니다. 올해 초에는 이처럼 위험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일부 지역 내 모든 요양시설 등에 일괄적으로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동의 자유, 생명권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데서는 코호트 격리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일말의 요건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법률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재량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직 감염이 안 됐는데 감염이 된 사람들과 같이 코호트 격리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외부만 보호하고 너네는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나 다름이 없거든요. TBS 조주연입니다.